네, 저희 컴퓨터전자과에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학교도 이제 분명히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학교도 이제 운영되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과정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그것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갖고 하고요. 이 포럼이다 보니까 좀 어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보강해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포럼은 우선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노원구청의 그 교사연구회하고 그다음에 논쟁과 토론이라는 그런 사업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한 1년에 지금 한 번 하고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한 그런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컴퓨터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순서로는 저희가 딥러닝 기술 말고요. 저희 딥러닝 기술은 두 번째 하는 거라고 저부터 먼저 연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인공지능 자연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교육과정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랑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어떻게 인공지능은 사실 학부생들한테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개발적으로. 하지만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장착된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학생들에게 그런 쪽에 또는 우리가 이제 도시형 일자리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공지능 산업 활용 분야,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시각 이해, 물체인식 기술 분야 및 인도,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환경 및 주제,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소개, 그다음에 인공지능 색상 인식 교육 과정, 그다음에 인공지능 물체인식 교육 과정. 저희가 지금은 현재 저희가 두 가지 색상 인식 과정하고 이제 물체인식 과정 두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냈고요. 추가적인 것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결론이고요. 현재 이제 인공지능 산업의 어떤 분야인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하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인공지능 이제 프론티어 서밋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참석을 해서 느낀 그런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저희가 느낀 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은 좀 약간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 혁명이 또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반된 기술에다가 인공지능을 다 덮어 씌우는 그런 작업이 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IoT 또는 뭐 AR, VR,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NLP라고 해가지고 챗봇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봇 같은 것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지금 AI를 계속 다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든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제가 이 사람들의 토픽이 뭐냐면은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산업 구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념을 뭐 살짝 보시면은 뭐 인간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등과 같이 인간의 어떤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핵심 기술은 학습 추론, 그다음에 상황 이해, 그다음에 언어 이해,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각 이해라든가 인지 컴퓨팅 이런 부분이 핵심 기술이고, 그걸 이제 통합하는 인공지능 칩이라든가 융합기능,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기술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연결돼서 나온 기술들이 바로 로봇,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AR, 클라우드로 자율주행차, 지식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시각 이해 부분인 거고요. 이 시각 이해 부분에서 이 자율주행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유정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실 부분은 이제 인간의 부분, 그다음에 뭐 인지 컴퓨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무체인식 기술 모양의 분석 표를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한참 이쪽 분야를 연구할 때가 바로 2012년 딱 여기까지였거든요. 2012, 13년 이쪽에 제가 이제 영상 부분에서 계속 뭐 전원도 쓰고 뭐 이런 부분이 딱 여기까지였는데요. 이 이후에는 좀 약간 제가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 이후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탑재된 알고리즘 요르단 알고리즘인데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르단 알고리즘이 발표된 게 2015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2015, 16년 사이에 그러니까 학회에서 발표가 됐고, 그리고 바로 2019년도에 채팅머가서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느 학회 같은 데서 이론이 하나 나오면은 그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보통 한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알고리즘의 인공지능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런 분석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계 적용 기간이 급속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면은 바로 제품화되고, 그 다음에 바로 없어집니다.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또 나오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 교육을 위한 사회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계에 기대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선과 정보 수집 능력이 연구 능력 요구가 증대되니까, 이거는 제가 특히 좀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연수도 들으시고 많은 것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사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뭔가 연수까지 가기에는 어쩌면은 그 시간도 굉장히 우리 세상에 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개발한 이 과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국 사이트를 들어서 영문으로 된 그런 책들을 저희가 번역을 하고 그걸 해석하고 번역해서 워크북을 만들고 그 워크북을 가지고 교육 과정에 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의 연수 과정은 제가 찾은 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뭔가 메커니즘이 굉장히 순환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수도 좋지만 본인이 우리 스스로가 계속 찾고 노력하고 계속 찾아내서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 전에 그런 어떤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실무 과목은 액세스 과목에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지금 이제 이 과정에 대한 대상은 2학년입니다. 그다음에 물리적 요소는 매킨토시 로봇과 그다음에 퍼스피렌즈, 그다음에 마이크로비즈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기 뿔이 나 있는 게 허스키렌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마이크로비즈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체가 매키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융합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현이 가능한 거고요. 논리적 요소로는 메이크보드하고 마인드 플러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냥 메이크보드 마인드 플러스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느 정도 가져 있냐면
블록 코딩을 이렇게 짜놓으면 바로 여기에 C코드 변환이 됩니다. 굳이 C를 안 짜도 이렇게 변환이 되는 이런 것까지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처음부터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학부생들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과정 적용한 결과로는 블록 코딩 같은 경우는 똑같은 코딩이고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실험 운영을 저희 동아리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인고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연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선수 과목은 프로그래밍 과목과 전자영역기 하드웨어 개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설명 드리는 거는 바로 한 번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런 책 1학년 때 선수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에 저희 파이썬도 배우고, 그다음에 블록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변수라든가 함수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색상인식 기술과 무체인식 기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허스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보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보가 딱 나옵니다. 카메라 보에서 영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영상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가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학습 버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구현하면 기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기계 학습을 시키는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이 펑션 버튼, 어느 기능을 사용할 건지, 무체인식을 사용할 건지, 또는 무슨 바코드 인식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안면 인식, QR코드 인식, 색상 인식 어떤 걸 사용할 것에 대한 기능을 여기서 설정합니다. 버튼 딱 두 개로 굉장히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은 이렇게 카메라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커넥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I2C라는 커넥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데이터들이 인터페이싱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 기반으로는 기본적으로 색상인식 기능, 그다음 QR코드 인식, 물체인식, 안면인식, 라인인식, 제스처 인식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인공지능 전에서 있었던 기능이지만 이런 인식을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해서 탐지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색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율을 계산을 해서 무엇인지를 판단해 내게 됩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기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인지 기술은 CNN 기술하고요. 요요 기술 두 가지로 나뉩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요요는 제가 여기 때는 only once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제 CNN이 쓰는데 CNN의 문제는 뭐예요? 정확한 물체 감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얘가 심지어는 실제로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강아지 모양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물의 모양으로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는 고양이다. 그 다음에 고양이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고양이다. 이러한 것들까지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RCN의 기법입니다. 근데 단점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분분하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공통 감지를 잘하는 편이 됩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물체 감지는 낮지만 감지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지 영역을 딱 정해서 지역적 탐지 방법을 통해서 물체를 어떤 물체인지를 인지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물체인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여기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요로라든가 RCN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썼을 때 차이점 정도 얘기하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물체의 형태를 인식해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강아지들의 형상,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을 요로 알고리즘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종류인지, 이걸 설명적 AI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종류의 강아지까지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구현해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컴퓨터입니다. 작은 컴퓨터다 보니까 여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가지의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식하는 물질 종류는 비행기, 자전거, 뭐새부터 해가지고 텔레비전까지 이 20가지의 종류를 인식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어떤 기능 구현, 어떤 뭐 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20가지의 물질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구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색상 인지 과정에서는 총 4차시, 제가 4차시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1차 시에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2차 시에는 색상 인식 자율주행 과정을 통해서 허스키랜드와 GMC의 시스템을 결합시킵니다. 그 다음에 학습된 색상 인식단의 출력 과정 코딩 이론 및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되고요. 실습으로 학습된 색상 인식 후 RGB 및 사운드 출력 알고리즘을 코딩하고 그다음에 학습된 색상 감지 후 GMC를 동작시키는 이런 과정을 2차 시에 거치게 되고요. 3차 시에는 이제 수치 해석, 데이터에 대한 수치 해석, 여기서 제가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수치 해석 부분도 다 이제 간단한 코딩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상으로 다 구현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 사이즈 설정에서 간섭도라는데 이게 이제 수치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수치를 이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한된 플랫폼을 가지고 얘를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기 사실 저번에 그 컨퍼런스 갔을 때도 지금 산업계에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는 건 지금은 한 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지만 얘도 마찬가지 한번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옛날 인터넷 혁명처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고리즘 구현은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시에 아까 2차 시에 색상인식 자율주행 세부 교육 과정인데요. 색인지 및 학습에서 허스키랜드를 통해서 7가지의 색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총 8가지의 색상까지 학습이 가능한데요. 색상 학습 영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이제 카메라 찍은 건데요. 지금 제가 이 펑션 버튼을 통해서 컬러 레코그니션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런 머티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얘는 한 개만 인식할 수 있고 런 머티플 하면 복수기의 색상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기의 색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누릅니다. 세이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학습 버튼을 통해서 하나씩 색상 컬러 ID 1, ID 2, ID 3, 4, 5, 6, 7까지 다 그냥 버튼 하나로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이건 운영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다 컬러마다 색상마다 아이디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플랫폼 자체가 색상들을 다 구분해내고 거기에 따른 아이디를 부여해서 코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컴퓨터 작가 제 모토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창의적인 컴퓨팅 사고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코딩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블록도를 플로우차트라고 하는 블록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럼 학생들은 이 흐름도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블록 코딩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허스키랜드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는 코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각 책상마다 어떤 색깔의 빛이 들어오게 할 것인지 설정하게 되죠. 이게 답니다. 이 정도 블록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구현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레기시 코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틀을 갖춰줬고 그 틀을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설정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던 반면 여기서 학생들이 바로 블록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여기서부터 단순 반복입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블록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즉 인공지능이라는 어려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을 통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요즘도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지만 파이썬을 사용해서 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말 럼팔이라든가 멀티플롯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도입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제가 해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더군다나 지금 학생들의 그 학습 그 수준이 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학생들 대상으로 코딩 기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블록 코딩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이제 진부 학생들이 직접 구현을 한 영상입니다. 그때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 빨간 블록을 보면은 얘가 빨간색 불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멈추게 됩니다. 컬러 아이디 추라고 해가지고 얘를 인식한 겁니다. 이 안에 요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가 빨간색 블록을 인식해서 쓴 겁니다. 얘도 이제 노란색에서 패스 지나가고 여기 빨간색 선에서는 얘가 인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빨간색 불빛을 내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색깔의 블록인지를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직접 구현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체의식입니다. 무체의식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요로라는 거 알 수 있는 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고요. 2차 식에서 오늘 무체의식은 왜냐하면 색상인식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차시가 더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학습하는 방법을 다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으로 이제 뭐 다중사물 여러 개의 사물을 학습시킨다든가 특별감지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적 구현을 위한 센서 기능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AGV 오토매티드 가이드 베이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적으로 마인드풀너스 코딩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디자인의 프로그램 환경을 구축하게 되고요. 마인드풀너스 기반 AGV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물을 다 학습을 시키는데 아까 색상했던 인지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펑션 버튼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체 학습 영상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똑같이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러브 멀티플을 통해서 지금 올리면은 여러 개의 사물을 한 번에 다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바퀴라는 걸 학습시키고 여기다 아이디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물들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전거라는 걸 인식을 제가 요로 알고리즘 통해 인식을 했고요. 여기다가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의자라는 걸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아이디를 부여. 이게 학습의 끝입니다. 사실 학습을 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레비전을 가고 이제 뭐 개발적으로 가고 진짜 복잡하게 돼요. 복잡한데 여기서 이미 이 안에 플랫폼이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영만 하면 돼요. 마치 장난감 가져오듯이 운영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리거나 학생들한테 과제를 줘서 플로우 차트를 직접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은 이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작성이 되면요, 다음과 같이 코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사실 블록 코드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수의 개념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 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블록 코드도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저희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기본적인 블록 코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블록 코딩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 결과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제한된 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근데 역과정도 가능합니다. 먼저 코딩 해놓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 그렇게 해도 효과적이었어요. 플로우 차트를 만든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었고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운영했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흥미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 영상 이제 마크 코드에 대한 결과 영상이고요. 물체 인식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자전거 아까 인식하면은 이렇게 해서 지정 인식까지 돌아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한 가지 물체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구소독이라 했어야 돼가지고요. 신속하게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이제 물병으로 갑니다. 물병으로 가서 얘를 이제 이미 학습이 됐었고 물병을 봤을 때 인지가 돼서 자동으로 위치가 들어갑니다. 레이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물체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 물체가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자동 정보를 통해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산업지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주방에서 요즘에 뭐 로봇이 뭔가를 보여주면은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 식당 같은 데서. 저 위치가 각각 위치에 따라서 각 위치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여기서는 직접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과 어떤 틀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요. 장점으로는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주행 알고리즘 구현은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쉬운 어떤 코딩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블록 코딩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학습자 주도적인 알고리즘 제안 요리 및 코딩 수행 능력, 코딩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어떤 제한적 컴퓨팅 능력 때문에 외부 환경, 바퀴라든가 주행 회전 방향이라든가 외부적 요인에 대한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세부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반영 및 추가 개발 계획은요. 2학년 ACS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현재 지금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됐을 때 저희가 이 과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학년 학생들은 2학기 때 이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한 그래서 현재는 이제 워크북을 이제 여러분들 그 뒷배치적인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워크북을 현재 10차시까지 개발했는데요. 그 10차시에는 지금 딥러닝 기반의 색상인식, 태그인식, 무체인식까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달까지는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안면인식과 라인인식, 그러니까 제스처인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워크북 개발할 거고요. 이것도 학생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예정이 아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하고 여기까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론 수업은 따로 하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론이 실습하고 같이 구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부분에서 이제 플로우 차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로우 차트하고 그다음에 실습 부분이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플로우 차트 따로 그다음에 이 코딩 따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그 흥미도가 좀 반감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 안에 이론을 넣어서 이거를 구현을 그러니까 이 실습에 대한 거는 구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 아까 제가 아까 뭐 동향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이 어디에 접목되어 있는지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애들한테 재밌고 눈높이에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배우고 졸업했을 때 저희가 이제 취업과 연계한 그런 걱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했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지금 고민한 이유는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자꾸 이런 뭔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그 학생들 가서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지금 현재에서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교육을 그런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A 기업에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만 할 줄 알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요소에 대해서는 수행이 어렵고 결국은 돌아오고 또는 그 기업에서 이제 나오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실 이건 지금 창의적인 과정이거든요. 플로우 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을 직접 수행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보고 이런 것을 적극성과 창의성을 계속 배양을 해주고 이런 그 자신감을 또 회복해주면서 기업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초점을 맞췄어요. 직접적인 것들은 많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뭐 실무형 인재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한 주제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정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햄스터 AI 카메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유정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같이 살펴보면은 이 햄스터 AI 카메라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이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AI 카메라와 근접할 수 있는 활동 예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그 물음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규칙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튜브 관련 동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옆에 관련 동영상이라고 해서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동영상 이런 것이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머신러닝의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에는 총 3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경험학습 총 3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학습하는 방법. 아래와 같이 동물의 사진과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어서 학습하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달리 문제만을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지도학습과는 달리 동물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사진만을 나열해놓고 그 사진 속에서 일정한 특징을 찾고 그로부터 동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학습은 이제
사용자가 이 방향성만을 제시해주고 컴퓨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만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을 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많은 양,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한 가지의 동물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체되어 있던 인공지능이 약 한 2010년경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딥러닝은 다중 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즉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지금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의 종류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사진을 보고서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컴퓨터 또한 이 사진을 보고 얘가 고양이구나 혹은 다른 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처럼 큰 틀에서 AI에 속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딥러닝이 가장 최신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햄스터 AI 카메라라는 플랫폼입니다. 로봇과 카메라를 결합해서 머신러닝부터 딥러닝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카메라고요. 사물인식, 자율주행, 상황인식, 동작인식, 컬러인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제작된 교육용 로봇이므로 동영상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툴을 옮겨서 그래서 코너를 지나가 자율주행도 볼게요. 지할 수 있고 아, 저기 거북이가 길을 건너려고 하네요. 잠시 기다려야겠어요. 이번엔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 볼까요? 엔트리고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텍스터가 이동해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얼굴을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트를 그려주네요. 감동. 인공지능 탭의 모델 학습하기 기능도 활용해 보아요. 저는 햄스터가 색을 알아맞히도록 했어요. 초록색 캔을 만났을 때와 빨간색 캔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서로 달라요.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미지에 맞게 움직이네요. 움직일 수 있게 수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와, 햄스터가 춤을 추네요. 오. 햄스터가 교통 표지판도 읽고 그리퍼를 이용해 스스로 재활용도 해요. 정말 똑똑하죠? 혼자서도 멋진 햄스터. 실제로는 이게 좀 작게 생겼는데요. 이 햄스터 이게 AI 카메라이고 여기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햄스터 S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결합해서 같이 움직일 때 자율주행도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햄스터 S라고 해서 AI 카메라와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치즈스틱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조이스틱처럼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연관되어 있는 플랫폼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햄스터 AI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머리를 직접 너무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손쉽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터넷에 이런 햄스터 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이 강원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금 진행을 해본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교육 자료 안에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연수 자료와 함께 교재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접근하기에도 편리한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햄스터 AI 카메라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여러 예제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예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AI 카메라를 가지고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햄스터 AI가 사람을 인식해서 2명 이상, 3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경고음이 나게끔 엔트리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직접 블록 코딩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학생들과 같이 예제를 한 건데 잠시 보시면은 사람이 한 명 있을 때에는 제가 새소리가 나게끔 새소리가 나게끔 썼고요. 2명 이상일 때 이런 경고음이 나게끔 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나눠드린 그 동의에는 내년에 학생들이 진학하게 될 때 워크북이 같이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 차시 정도의 워크북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10차시 이상의 다양한 예제 활동도 같이 수록이 된다면 학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수료 검정을 보잖아요, 상황을. 예. 지금은 인공지능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어떤 수료 검정을 우선 그 현재는 사실 분단도 이쪽에 대한 어떤 대처가 좀 많이 늦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로서는 전자기기 생각을 계속 운영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자격증으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사자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변화를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가능합니다. 저희 이게 또 포럼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자격증이 네. 지금 자격증이 있고 공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우리 학교에서 그 수료를 하면은 네. 강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해가지고 그 민간 자격증 수료를 하는 식으로 그걸 해주면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나가더라도 이력서에다 한 줄로 공신력이 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 민간 자격증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격증이 오히려 그 진짜 자격증보다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자격증의 변화가 빨라서 오히려 좀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좀더 민간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그게 공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먼저 공인 자격증이 나올 수가 있죠. 민간을 시작해서. 네. 교육과정은 많이 바뀌었는데 자격증은 옛날 자격증 딴다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그걸 만들어낸다면 또 한번 실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차원에서 좀 같이 해는 것도 나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교사들끼리 연관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민간 자격증을 먼저 시작하면서 산인공인하고 해서 가정평가용 작업하고 개발 공동으로 좀 추진해서 선도를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쪽도 이제 앞으로는 가정평가에 개발하는 것 같아요. 대시에서 쪽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컨택을 한 적은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쭉 저희가 컨택을 진행을 한번 해볼 계획인데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뭐 정보로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지원도 받지만 지원 안 받더라도 좀 이런 것들 활성화 지금 했으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기별로 많게는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 풍천작가가 아니더라도 학과에서라든가 또는 보통국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좋은 주제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저희와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으면은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고 이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저희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쫓기나 뭐 이런 거라도 좀 말씀 좀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잘 반영해서 하고 좀 이런 것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노력을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 많이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다 홍보 나갑니다. 이것들이 다 홍보로 나가가지고 이것들이 다 체험학생들 됩니다. 체험학생도 중학생들 오면은 체험학생도 예정입니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네. 그리고 교육과정도 우리 오픈북도 좀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뭐 관련 업체라든지 협력을 좀 하시고 중년 중학교 뭐 교사들이라든지 또는 뭐 소수교육청에 당장 다수라도 오시게 해서 그다음에 또 평생 한상대 꽃필에 대해서 또 발전해서 주위에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근데 왜냐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좀 차차 한 번씩 하면서 저희가 뭐 홍보라든가 또는 뭐 외부 본주도 좀 모시고 또는 이런 이제 발표하는 것도 이제 외부 이제 선생님들도 좀 모시고 해가지고 뭐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서 홍보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많이